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45일차 우리 오늘 인사행정기관 골라봤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주 모의고사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했던 부분이어서 제가 유튜브를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외울 건데요. 외우기 전에 인사행정기관을 나누는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기관은 정부 전체의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범정부적 인적 자원, 인사행정기관이고요. 역관주의 시기에는 따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역관주의 시기에는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관료가 임명되는 거기 때문에 관료의 임명을 포함한 인사행정 총괄하는 그런 부처를 뭐 굳이 들 필요가 없죠. 지금 보시는 이 인사행정기관이 역사적으로 최초 출현된 건 바로 실적주의를 미국이 도입했을 때, 미국의 펜들턴법을 통해서 미국이 실적주의를 도입했을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연방인사위원회, 여기를 기본, 근본으로, 맨 처음에 시작했던 기관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 기관은 합의형 여러 명의 위원들이 같이 합의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단독형 독임제죠. 장이 있습니다. 이 장이 의사결정을 자기 혼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여러 위원들이 합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여러 위원들이 함께 합의하고 그래서 위원들이 설사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늘 비슷한 종류의 결정, 한두 명 교체가 되는 걸로 해서 뭔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정책이.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한다면 지금 장이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집권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안정적 계속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독립과 비독립,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서 따로 움직이는 기구냐? 아니면 행정부로부터 독립이 되어지 않고 행정부처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구냐? 요거 보셔야 되고요. 가장 전형적인 인사행정 초기의 형태가 지금 보시는 독립합의형. 그 다음 최근의 형태가 비독립 단독형. 그래서 독립합의형에는 미국의 인사위원회, 영국의 인사위원회. 일단 이름이 위원회입니다. 요 위원회 두 개는 여기 있고요. 이게 일반적인 형태고 최근의 일반적인 형태는 제가 요거라고 했죠. 비독립 단독. 미국의 인사관리처, 영국의 내각사무처, 일본의 총무성, 한국의 인사혁신처. 그래서 여기가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보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독립합의형 아니면 비독립 단독형. 이렇게 하나라고 봐주셔야 되고 상대적으로 좀 특이한 형태가 바로 요거죠. 비독립 합의형. 요거는 잘 안 나타나는 형태인데 어쨌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중앙인사위원회에 이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있었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좀 제약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요게 참 드문 예시이긴 하지만 비독립 합의형의 예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행정기관을 구분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하고 예시를 본 거고요. 우리나라의 인사행정기관을 보면 일단 중앙에는 인사혁신처가 있고요.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신분상의 그러니까 잘못된 신분에 대한 어떤 조치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인데, 행정부 내에는 인사혁신처 안에 있죠. 국회 사무처에도 있고요. 법원행정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헌법재판소 사무처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인사위원회가 있죠. 인사위원회는 위원자가 아니라 위원장인데요. 위원장이 부단체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죠. 그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인사권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위원장이 부단체장인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7인에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약간 견제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출제가 되었죠. 소청심사위원회 당연히 광역자치단체 소속으로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면,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2016년 지방제 9급입니다. 중앙인사기관. 독립합의형은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역관주의를 배제할 수 있죠. 대통령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실적주의를 발전시키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얘네가 위원회 형태이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는지, 어떤 위원이 잘못되게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확인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자, 비독립 단독형은 단독형입니다. 그죠? 집행부의 형태죠. 인사행정의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한 인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사행정이 대통령이나 혹은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독립 단독형, 요거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독립 합의형과 비독립 단독형의 절충형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의 인사관리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 다 이들은 비독립 단독형의 인사행정기구라고 보셔야 합니다. 가끔 이렇게 예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힘드실 텐데 그렇게 네, 우리 봤던 예시들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 규모의 확대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 인사 기관의 설치 기능이 중시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2번. 요게 작년 국가직 구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지방공무원법상의 인사위원회 위원이죠. 인사위원회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이라고 얘기했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사행정에 좀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 인사를 좀 아는 사람, 인사행정에 학식이 좀 풍부한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위원을 합니다. 그 위원이 아까도 봤지만 7명에서 9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을 했어요. 퇴직도 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장, 교감으로 재직한 사람, 이들은 다 인사에 대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죠. 하지만 현대 지방의회 의원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1번.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인사위원회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인사위원회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의 기관은 최근에 7급에서도 그리고 7급 지방자치론 선택 과목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성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